지난해 장흥군의회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먹고 마시는 데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의 공통 경비마저도 쓰인 곳은 비슷했습니다. 70여 년 전 전남 동구권에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우리는 여순 사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순 사건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동부 지역의 제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드론 산업과 광양항 발전 전략을 경제 발전의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비용으로 쓰인다면 어떨까요? 장흥군 의회 예산 대부분이 의원을 비롯해 직원들의 식비 등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장흥군 의회로부터 받은 경비 사용 내역서입니다. 지난해 7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은 모두 5,040여만 원. 이 가운데 의원 공통경비를 제외한 업무 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의장이 1,400여만 원, 부의장이 460여만 원, 의회 운영위원장 160여만 원, 행정복지위원장이 450여만 원, 산업경제위원장 310여만 원 등 2,790여만 원에 달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부분이 식비로 사용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거 좋죠. 우리 군 예산이 마찬가지죠. 밥값이 많이 식사비가 많죠. 부의장. 업무 추진비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식사 비용으로 사용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 공통경비인 2,200여만 원도 대부분 식비로 사용됐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 먹는 대로만 사용된 것. 이 같은 사실에 지역에서는 주민 열세를 먹고 마시는 데에만 사용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군의원들 몇몇들이 전직이 뭐였는가? 과연 자흥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예산 남으니까 그놈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연말에 고생하는데 관광성 외유로 가겠다고 이러니 언론에서 올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기로 해 무리를 빚었던 장흥군 의회. 시민의 열세로 반만 축내는 지방의회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71년 전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만여 명이 학살당한 여순 사건과 관련해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순 사건 역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수업 시간 1시간을 통째로 빌려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아픈 과거를 알리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순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여순 사건.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출정 명령에 불복해 시작된 여순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해 우리를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의 아들로서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라고 해서 출병 명령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군인들은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일대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진압으로 일주일여 만에 끝나버린 항쟁. 이 과정에서 민간인으로 불렸던 주민 만여 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71년째 정부의 공식 사과나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없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교과서에서는 잠깐 그냥 단어, 글자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말을 통해서 들으니까 더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연자제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좀 놀랐어요. 저희가 자주 걷던 동촌 같은데 시체가 막 원래 있었던 거랑 북촌 마을에서 시체를 묻었는데 또 거기에 또 묻고 이거 했던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학생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런 강의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여순 10.19 특별연대는 지역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강의법 훈련과 교환 활용 지도를 받은 강사 20여 명이 뜻을 모아 역사 교사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종군 사진작가 칼 마이던스가 여순 사건 당시를 촬영했던 사진들과 함께 상황과 배경 설명이 더해져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숨겨지듯 방치돼 왔던 여순 사건의 진실.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사명감은 높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만 1,70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한 여순 사건 역사 교육.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찾아가 여순 사건 바로 알기와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래 산업을 개발하는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동부 지역의 두 번째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23일 순천에서 동부 지역 자문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도정 성과와 내년 역점 시책을 협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차세대 드론 산업과 광양항 발전 전략 등을 공유하고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도정자문협의회는 7개 시군 도민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100명으로 구성되며 정기의회를 통해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차량이나 중장비 화재는 특히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려대며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1일 아침 9시쯤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세차 서비스 차량에서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차 안에 있던 스팀 기계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팀 세차용 기계에서 발생한 열이 상부에 있는 나무 합판에 착화되어서 같은 날 오후 4시쯤 전남 진도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 때문에 항구에 있던 중장비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고가의 유압식 드릴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2일 아침 10시 반쯤 완도에선 70대 남성이 몰던 캠핑카가 추락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 장흥 제암산에선 소방관들이 산행에 나섰다가 길을 잃은 남성 2명을 구조했습니다. 23일 아침 8시 반쯤 순천에선 도로 위를 달리던 45인승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6명 가운데 1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 때문에 버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있고요. 현재로서는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아침 9시 반쯤 여수 산단에선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연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여수소방서는 23일 오전 9시 반쯤 여수산단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발전소에서 원료로 쓰는 유연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문화환경국과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광양시 의회가 이 조직 개편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통합공무원 노조 광양시 지부는 성명을 내고 시 발전과 대시민 행정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광양시 의회를 규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시의회가 조직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활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친수 공간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목포시가 평화광장 구조 개선에 앞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음악 분수 앞에 해상 무대를 설치하고 상가 앞 도로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또 녹지 공간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 주차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는 내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평화광장에 무장애 거리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광양시가 쓸 전체 살림안이 꾸려졌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1조 502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본 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광양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20일 의결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7,500억 원, 특별회계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난 1조 502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소폭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산업에 147억 원, K-팝 콘서트 4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교사가 1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교육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교사는 광주 45명, 전남 70명으로 모두 11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독자 수를 보면 30명 미만인 채널도 적지 않은 반면 광주의 한 교사는 5만 6천여 명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튜브 영상 주제는 현장 수업이나 책 읽기, 악기를 다루는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4년 연속 관광지 호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관광객 방문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화관광 해설사 경진대회에 김영록 도지사도 참석하며 활동을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전영자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협회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19년 문화관광 해설사 경진대회가 개최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땠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400여 명의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참여하여서요. 녹차의 고장 보성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올해 1년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2020년의 활동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고요. 우리 전남도에 있는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새로운 해설거리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군 특산물 바자회를 개최하여서 그 수익금은 재능기부 활동 비용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많은 수의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이 경진대회에 참가했던 해설사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 문화관광 해설사 22개 팀이 참여했고요. 모두들 발표도 잘하고 내용도 좋았지만
영암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남 문화관광해설사 박광자외 4명이 한 팀으로 참가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팀은 올해가 3.1 운동 만세 100주년 해를 착안하여서 영암 3.1 운동 최초 발상지인 군서면 구림마을 회사정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간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험한 내용을 동료들과 나누고 이야기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해지고요. 특히 전라남도 도지사님으로부터 전남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전해 듣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남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문화관광 해설사님들 덕분에 전남의 관광의 미래가 밝을 것 같은데요. 전남 관광 6천만 시대 실현을 위해 해설사들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네, 2020년 수국 비엔날레하고요. 그리고 2020년 명랑대첩 축제, 그리고 전남 GT 모터스 스포츠 대회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2020년 내년에는 전남에서 처음이면서 진도에서 개최되는 한국 문화관광 해설사 대회를 잘 준비해서 전국의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에게 전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6천만 시대의 주역이 되고요. 전남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400여 명은 친절한 미소와 알기 쉬운 해설로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전남 문화 관광 최일선에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전남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포시청 축구팀은 지난 2017년에 열린 FA컵에서 4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최근 축구팀을 맡을 감독이 새로 부임하고 내년 3월에 출범하는 K3 리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현우 신임 목포시청 축구팀 감독은 팀 훈련과 실전 경기 등 공개 테스트를 거쳐 선수 28명을 새롭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 감독은 지역 출신의 선수를 우선 선발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팀으로 거듭나고 내년 3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3부 리그에서 중상위권 성적을 내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지역 출신 선수들을 육성 발굴해서 내년 시즌 16개 팀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3부 리그. 그래서 한 중위권 정도 도약으로 지금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춥지만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환경부 기준 보통 수준 보이며 양호하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니까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성탄절인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이 높아 낮 동안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0.5m로 다소 낮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힘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겨울철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나빠져 자칫 난방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추워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